하구의 홍티 아트센터, 사상구의 사상 인디스테이션, 남구의 간만창이 문화촌, 부산 곳곳에 문화예술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예술인을 이어주고 예술인들에게 창작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 부산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기관 부산문화재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부산문화재단이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았는데요. 자, 부산문화재단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부산문화재단의 비전이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고 네. 또 예술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문화예술로 빛나는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산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산문화재단의 비전이 내 삶과 동행하는 예술,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입니다. 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특히나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공연이 열리고 많은 전시가 열립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전시를 감상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예술 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공유하면서 이런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가 융합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은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단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아트로 그 부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커뮤니티 아트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제가 한 5년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특히 이제 소방 공무원들, 그다음 네. 경찰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그 강도가 센 일들을 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의 어떤 치유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어떤 기사를 딱 하나 보고 그러면 예술로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위로와 치유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술로 풀어가는 마음 치유라는 제목을 달고 이런 치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산은 고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행되는 네. 이제 도시고 또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요즘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예술로 좀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지금은 그 마을 건강센터가 있어요. 네네. 예전에는 보건소라고 하기도 네. 했는데 그 마을 건강센터에 저희가 예술가들을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분들과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지금 한 15곳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정 직업군이 겪는 그런 고립감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택배 노동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 늘 그 상담을 하고 민원을 네. 받는 그런 이제 노동자들은 사회적 위기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공연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뭘 그 만들어 보는 그런 어떤 체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나 뭐 이런 그 텍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네. 시간.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예. 네. 그러면 참가하셨던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을 것 특히 같은데. 마을건강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마을건강센터를 한 번 더 온다 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수업하기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막 기다리고 계시고 상당히 마을건강센터가 건강도 관리하지만 네.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는 네. 어르신들의 그런 좋은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으로 접근해서 큰 네네. 효과가 있다. 네,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치매도 네. 이런 예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조금 그 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연구가 많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산문화재단에서는 또 다양한 이제 창작 공간 운영하고 있는데 뭐 홍티아트센터, 간만창의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창작 공간 두구가 문을 열었는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네네. 두구는 두구동에서 나온 네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창작 공간 두구는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통은 예술인들의 이제 창작 공간이 그냥 개별적으로 본인이 그냥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그런 이제 공간인데 이 두구는 거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 예술인 4분, 비장애 예술인 4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로 저희가 같이 뭐 포용 예술의 어떤 베이스 캠프로 같이 작업을 하고 늘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은 아마 굉장히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미연 대표이사 하면은 그 지난 10월에 1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비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제공연예술마켓 이걸 기획하고 또 개최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항상 그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기초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 예술을 지원하고 나면 문제는 이제 한 번 공연을 하거나 한 번 전시를 하고 나면 보통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럼 그 지원에서 나아가서 이 작품들이 유통이 될 수 있는 유통이 된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 작품들이 가서 공연이 보여지거나 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마켓 같은 어떤 그런 형태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런 국제 공연 예술 마켓을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켓은 이제 서울에서만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이런 플랫폼을 만들자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고요. 사실 이제 국제 공연 예술 마켓의 아주 좋은 특징은 시민이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형 마켓이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되어진 공연이 해외로 이렇게 팔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뭐 저희가 거기에 해외 실제로 나가게 된다 하는 또 팀의 연출가하고 얘기도 나누기도 했었는데 또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성과는 이 마켓에서 작품이 상품으로 나가야 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92개의 작품이 상연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20개 작품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관심을 받았는데 거기 안에 부산 작품이 9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라이징 아티스트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예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올렸던 그런 무용이나 연극 공연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사실 무용 공연은 인도네시아 그 축제에 그 마켓으로 해가지고 진출을 했었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공연은 이렇게 그림을 사고 파는 것처럼 금방 팔리면 바로 보내주고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이제 공연장의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때 이제 뭐 공연할 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게 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올해 공연이 되는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보통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켓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 마켓에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공연 시장이 꾸준히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그 나라의 산업이 성장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기초 예술을 이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루 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무형의 예술품, 유형의 예술품이 아니라 무형의 예술을 공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나라들도 같은 여건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잘 그렇죠. 말잖아요. 우리 부산이 오히려 더 전 세계에서 가장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 올해도 비팜 개최 계획을 갖고 계시죠? 네네.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시기를 앞당겨서 저희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사장도 작년에는 시민회관 바로 요 앞에 있는 시민회관 앞에서만 네네. 했는데 저도 이번에는 뭐 많이 봤습니다. 네네. 거리예술 축제도 같이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문화회관 또 경성대 뭐 남구에 있는 소극장 이렇게 해서 좀 그 행사장을 확대를 했고요. 공연 산업 관계자들도 좀 더 많이 초청하고 사실 이제 시민들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품 수도 상당히 좀 늘릴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초 예술 지원에 박차를 가하신 이유는요?
기초예술 지원은 사실 부산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그 기초 즉 뿌리를 다지는 일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국외 장르 저희가 뭐 미술, 음악, 무용 이렇게 장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장르들을 골고루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8년 동안 그 사업비가 거의 한정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이게 무려 30억이 이렇게 정액이 되었고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애를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기초예술을 올해는 좀 더 넓게 또 조금 뭐 다액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대표이사께서는 그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위원을 맡고 계시고, 자, 그래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모토로 내세우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좀 부산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시대 본격 개막을 위해서 작년에 중앙본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지방시대위원회가 다 출범을 했습니다. 네. 부산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있고요. 근데 사실 현재는 수도권의 모든 뭐 재정, 산업, 인구 이런 게 뭐 집중이 돼서 저희가 네. 수도권의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빨아들인다고. 근데 지역은 어떠냐면 인구 감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구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소멸 지역이다라고 그런 지역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시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각 지방의 그 권한이 강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지방분권인데 그런 지방분권이 강화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이렇게 아주 그 강화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려면은 기업이 특히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투자가 많이 이렇게 촉진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저희가 이제 산업은행 공공기관 이전을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전되거나 혹은 그런 대기업이 이전되면 지역의 성장 거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럼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면 그 일자리를 위해서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네. 정말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그 혁신적인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도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청년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했던 곳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수도권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서울과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축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 정말 새로운 축 그러니까 균형 있게 돌아가는 하나의 축을 만들어내는 그런 강력한 도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이제 부산이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 특별법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이제 문화 쪽에서는 네.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이런 문화 관광 도시로 위상을 더욱 갖추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런 뭐 역할 같은 것들은 사실 진짜 계속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계속 똑같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중앙정부가 항상 거기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또 예.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문화예술이 이제 큰 축을 담당한다는 네네네. 말씀이시죠? 문화예술도 사실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특히 이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은 뭐 예를 들면 첨단 산업 도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문화 인프라가 있으면 네. 청년들도 문화 인프라가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화재단 올해 창립 15주년이라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올해 이제 15주년이고요. 사실 그러면은 이제 2030 저희가 비전을 설정해 놓고 한 중간쯤 왔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사실 굉장히 이제
중기 발전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재단 본연의 역할이 이제 예술 창작 지원을 좀 더 면밀하게 하고 마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통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가면은 지역 예술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카이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를 잘 펼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그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네, 부산문화재단은 시민과 또 예술인 곁에 항상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